안녕하세요, 지구인 여러분. 이번 시간엔 허블의 은하 분류, 그리고 특이 은하의 분류, 그리고 우주 팽창과 허블 법칙까지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허블의 은하 분류는 이제 허블이라는 천문학자의 분류 방법으로서 모양이나 형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젊은 별들이 모여 있고 푸른색 별이 모여 있고 성간물질이 많은 곳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별들, 태어난 지 오래된 별들, 그리고 붉은색을 띠는 별들이 많고, 그리고 성간물질이 적은 것들이 있는 것들이 일치하는 지역에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허블의 은하 분류 세 가지 중에서 불규칙 은하는 젊은 별들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타원 은하는 나이가 많은 별들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나선 은하는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선 은하를 따로 분류를 해 보는 것이죠. 나선 은하는 위에서 보면 은하의 핵 또는 중심부가 있고 나선팔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거를 옆에서 보면 또 이렇게 생겼어요. 피자판처럼 둥근 판인데 가운데 여기 중심부는 또 이렇게 솟아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팽대부라고도 부르고 이 나선팔 영역을 옆에서 봤을 때 원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때 은하의 영역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중력이 미치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밀도가 크지 않은 은하의 영역을 헤일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나선팔 또는 원반 지역은 젊은 별들이 더 많고, 그리고 성단은 상계성단이 주로 분포한다. 그리고 은하핵과 중심부, 여기 헤일로가 빠졌습니다. 헤일로까지 나이가 많고 구상성단들이 주로 모여 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이은하. 이 허블이 좀 더 옛날 사람이에요. 허블이 있을 당시에는 기술이 덜 발전해서 가시광선으로, 이것들은 주로 가시광선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런데 허블 이후에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가시광선 말고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 다른 전파 영역 또는 어, 적외선 영역, X선 영역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를 해보니 다른 은하하고 좀 다른 특이한 것들이 있었어요. 허블의 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나중에 발견된 은하인데 이제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전파 은하. 전파 은하는 말 그대로 전파에서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은하이죠. 그러면 Z, 로브, 중심핵에서 물질 X선이 방출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면 그냥 타원 은하처럼 보인다. 자, 이렇게 타원 은하처럼 보여요. 그냥 가시광선으로 보면 그냥 타원 은하처럼 보이는데 요 은하 핵의 중심부에서 물질들이 이렇게 솟아나옵니다. 그리고 밑으로도 물질들이 빠져나옵니다. 물질들이 빠져나오는 이 부분을 Z라고 부르고요. 이 빠져나온 것이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좀 뭉쳐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로브라고 부르게 돼요.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피자판처럼 둥근 타원 모양이 있고 그 중심부에서 거의 수직 방향으로 위로 물질이 빠져나오고 밑으로도 물질이 빠져나오는 이 부분을 Z, 그리고 끄트머리 로브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오면 전파 은하가 되겠어요. 그 다음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은 중심부가 특별히 밝아. 그리고 넓은 방출선이 나타납니다. 가시광선 영역으로 보면 그냥 나선 은하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선 은하처럼 생겼는데 보통의 나선 은하하고 달리 이 중심부가 특별히 더 밝아요. 그래서 중심부가 더 밝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은하라고 부르지 않죠. 은하가 아니라 그냥 퀘이사지. 이 퀘이사가 옛날에는 은하인지 모르고 그냥 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좀 다릅니다. 중심부가
특별히 더 밝다. 세이프워트 은하가 밝았는데 그거보다도 중심부가 더 밝다. 그리고 큰 적색편이, 적색편이가 매우 크다. 이 말은 매우 멀다는 뜻입니다. 정말 멀리 있다 이런 뜻이 돼.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가시광선으로 보면 은하처럼 안 보여요. 너무 멀리 있으면 작잖아요. 그러니까 작으니까 그냥 하나의 별처럼, 하나의 점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을 퀘이사라고 합니다. 이 특이은하 3개의 공통점은 은하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은하의 분류는 지금 이렇게 표로 정리한 부분이 요 말고도 더 있습니다. 더 있는 부분들은 각자의 그 교과서하고 문제집을 통해서 좀 더 봐주시고요. 가장 간략하게 표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요 표를 외우는 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 표를 암기하는 것으로 은하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은하를 알아보니까 은하들이 굉장히 일제히 전부 다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으로부터 개념이 나온 것이 우주의 팽창입니다. 우주가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은하들이 전부 다 왜 이렇게 멀어지는가? 우주가 커지는가 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자세히 우주 팽창이라는 개념 자체가 요 공간 팽창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은하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공간들이 팽창하면서 서로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항상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로 이런 게 있죠. 풍선이 있고, 이거 풍선이야. 풍선에 스티커 3개를 붙여요. 이 3개 은하라고 합시다. 은하 3개가 있어요. 이게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커졌잖아. 풍선에 바람을 집어넣으면 커지면 처음에 붙었던 스티커는 떼서 이동시킨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은하들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이 멀어지면서 서로 보기에는 은하들끼리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현상입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 뭐 A라는 애가 B를 쳐다보면 A가 보기에 B는 멀어지거든요. 점점 거리가 멀어져. 이때 나타나는 파장의 변화가 적색편입니다. 빨간색 쪽으로 파장이 길어지는 것으로 관측된다. 원래 알려진 파장값보다 길게 관측되는 걸 적색편이 파장이 길어진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후퇴, 이 후퇴는 도망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도망 뭐 이런 의미로 쓰잖아요. 이 전쟁을 하다가 굉장히 불리해지면 전멸할 것 같으면 후퇴를 해야지. 도망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후퇴는요, 도망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서로서로 멀어져. 이런 의미로 후퇴라는 말을 써요. 자, 이 말들이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속도 공식은 암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V는 시선 속도. 그런데 우주는 팽창하기 때문에 뭐만 나타나요? 후퇴 속도만 나타나요. 그래서 이 V는 후퇴 속도입니다. 이 V는 시선 속도인데 얘가 어떨 때는 접근 속도 또는 후퇴 속도라고 하는데 우주는 팽창하기 때문에 우주 팽창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모두 다 후퇴 속도입니다. 그리고 람다 0은 원래 알려진 파장값, 흡수선의 파장값. 그리고 델타 람다는 파장이 길어졌잖아. 길어진 정도가 바로 델타 람다, 변화량이죠. 파장이 얼마나 길어졌는지를 말하고 C는 빛의 속도입니다. 후퇴 속도 V, 후퇴 속도 V는 어떨 때 커지느냐 지우고 후퇴 속도는 어떨 때 커지나요? 이게 커지려면 반대쪽도 커져야 되는데 이 델타 람다는 상수예요. 빛의 속도도 상수예요. 결국은 델타 람다가 커지면 후퇴 속도도 커집니다. 이거를 말로서 쭉 풀었으면 이렇게 됩니다. 적색편이량 델타 람다, 파장이 길어진 양 적색편이량은 이것이 클수록 후퇴 속도도 크다.
빠르다. 멀리 있는 게 그 뒤에 가면 다시 나오겠습니다. 자, 그거를 허블 법칙으로 표현합니다. 같은 얘기야. 허블 법칙은 요 V는 후퇴 속도죠. 요 V는 후퇴 속도. 똑같은 후퇴 속도예요. 후퇴 속도는 H는 허블 상수라고 합니다. 허블 상수이고 따라서 R이 크면 후퇴 속도가 커져요. 이 V는 HR을 말로서 풀었으면 이렇게 됩니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그러니까 R이 클수록 더 빠른 후퇴 속도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자, 우주 팽창 허블 법칙은 같은 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하고요. 이 두 개의 공식은 같은 후퇴 속도를 쓰기 때문에 1차 연립 방정식을 이용하듯이 그대로 쓰면 됩니다. 마치 y는 2x가 있고 y는 3x 플러스 1이 있을 때 x는 얼마일까요? 이 둘을 연립해서 풀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에 똑같은 후퇴 속도가 있기 때문에 둘을 연립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분의 1, 우주의 크기는 허블 상수분의 빛의 속도. 이렇게 해서 우주 팽창에 관한 얘기가 되었어요. 일단 허블이 발견한 관찰 결과로 인해서 일단 우주는 팽창하는 것이 확실하다. 우주 팽창을 의심하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주는 팽창한다. 그 이유가 바로 적색편이 파장이 길어지는 현상, 이거죠. 이게 우주가 팽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주가 팽창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우주가 이렇게 아까 풍선 얘기했잖아요. 은하 3개가 있고 얘가 팽창을 해서 큰 풍선이 되면 이렇게 은하가 3개가 있습니다. 은하 3개. 은하가 커진 게 아니야. 똑같은 은하예요. 은하는 그대로 있고 이 사이에는 공간이 넓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빈 공간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빈 공간을 그냥 둘 것이냐? 그리고 이 빈 공간에 새로운 은하를 채워 넣을 것이냐? 이런 두 가지의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우주론입니다. 우주에 대한 생각이죠. 우주에 대한 생각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일단 허블 법칙으로 인해서 우주 팽창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우주 팽창하고 생긴 공간을 비워둘 것이냐, 공간에 새로운 은하를 채워 넣을 것이냐, 이런 두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대폭발 우주론은 어느 한순간에 좁은 지역에 모여있던 물질들이 뻥 터지듯이 커져서 공간이 팽창하면서 이렇게 우주가 점점 공간이 넓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정상 우주로는 똑같이 한 점에서 시작해서 팽창을 했는데 그 팽창하면서 생기는 빈 공간을 자꾸 채워준다. 이런 얘기죠. 둘의 차이점은 팽창은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그게 아니고요. 질량 일정합니다. 에너지도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빈 공간을 그냥 비워두는 거지. 그러면 질량이 일정하잖아. 대신에 이 넓은 공간을 채우려고 하니까 밀도하고 온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까지 관측된 결과로 볼 때 대폭발 우주론이 맞는 것으로, 현재까지의 관측 결과로 볼 때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 우주론이 틀렸다. 정상 우주론은 이런 것이에요. 얘가 빈 공간이 생기면 공간 생겼네? 그러면 거기에다 은하 집어넣고, 공간이 생겼네? 그러면 은하를 계속 집어넣는 거야. 공간에 생기면 공간이 팽창해서 빈 공간이 생기면 거기에 은하를 자꾸 집어넣으니까 우주 전체 질량이 증가하죠. 그리고 빈 공간을 자꾸 채우니까 밀도하고 온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물질이 계속 생기면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잖아요. 온도가 유지되어야 돼. 우주의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우주의 온도는 뚝뚝 떨어졌거든요. 우주의 온도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런
증거로 인해서 증성 우주론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대폭발 우주론의 증거 우리 두 개입니다. 빅뱅 우주론의 증거이죠. 첫째, 우주 배경 복사. 이 복사는 이제 빛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빛은 물리적으로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복사, 빛, 전자기파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우주의 배경이라는 건 우리가 밤에 하늘을 보면 밤하늘이 검게 보이잖아요. 별도 보이고 은하도 보이고 성운성단 다 보이는데 우주 배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하늘입니다. 우주의 배경, 우주 배경 전체에. 이게 말이 어려운데 그냥 우리가 보는 하늘 전체야. 우리가 보는 하늘에 빛이 존재해요. 근데 이 빛이 눈에 보이는 빛은 아니야, 현재. 왜냐하면 대폭발을 하면서 온도가 떨어져 가지고 그 빛이 매우 약해졌거든요. 약한 빛이야. 우주 배경 복사는 아주 약한 빛이에요. 왜 얘가 약한 빛이 되었냐면 대폭발을 하면서 온도가 떨어지고 온도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빛이 점점 약해졌거든.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는 지금 너무너무 약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거 어떨까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 돼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돼지를 잘 먹여가지고 잘 키우고 있었거든요. 몸무게 200kg까지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파손되어가지고 돼지가 탈출을 했어. 돼지가 탈출하고 한 몇 달 후에 이 돼지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돼지가 쫄쫄 굶어가지고 50kg이 되어 있는 거야. 돼지가 홀쭉 말라가지고. 우주가 처음에 폭발할 때는 매우 고온의 우주였어요. 한 곳에 물질들이 모여 있으면서 온도가 매우 높았거든요. 근데 이게 공간이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과거 우주의 온도가 절대 온도 3000도일 때 밖으로 내놓은 빛이 있는데 그 빛이 130억 년이 지난 지금 엄청나게 우주의 온도가 식으면서 매우 약한 빛으로 발견되는데 그게 현재 온도 2.7K, 절대 온도 2.7K의 빛으로 발견되고 있어요. 이렇게 2.7도밖에 안 되는 이런 빛은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전파 정도입니다. 전파. 매우 약하니까 가시광선이 아니거든요.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우주의 온도가 약 3000도였을 때, 우주의 나이가 한 38만 년 정도였을 때, 그때 방출된 빛이 우주 전체로 퍼져나갔어. 빛이니까 곳곳으로 직진하면서, 빛은 직진하잖아요. 어딘가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계속 직진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쫙 퍼져나갔는데, 그때 3000도의 빛을 방출시켰는데, 130억 년이 지난 지금, 매우 차가운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빛이 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대폭발로 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것인데 그 빛이 지금 2.7K로 빛이 우주 배경 복사 빛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 K라는 게 뭐예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는 것이 절대 온도잖아. 그러니까 섭씨 온도 0도씨는 273K, 섭씨 온도 100도씨는 373K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 2.7K라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냐? 섭씨 온도로 영하 270도 정도 되겠어요. 약 우리가 흔히 쓰는 섭씨 온도로 얘기하면 영하 270도씨 정도 되는 것으로 발견되죠. 진짜 약해진 거죠. 이 돼지를 200kg까지 키운 다음에 방출시키고 나서 몇 달 후에 보니까 쫄쫄 굶어가지고 50kg짜리 돼지가 발견되듯이 뜨거운 빛을 방출했는데 그게 팽창으로 인해서 온도가 떨어져서 그 온도가 지금은 2.7K 정도, 영하 270도 C 정도의 빛으로 발견되고 있는 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빛이 약해졌나요?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가 대폭발 우주론의 증거예요.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는 거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일합니다. 여기서 거의가 100% 균일하진 않아요. 약간의 불균일이 생겼는데 그 미세한 불균일이 초기 우주에서 우주가 발생하던 초기에 미세한 밀도 차이가 있었고 그 미세한 밀도 차이로 인해서 물질들이 뭉치는 곳과 빈 공간이 나눠지게 됩니다. 예, 뭉친 곳은 은하, 별 이런 것들이 된 거죠. 2번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 비율이 3대 1로 발견된다. 이론상으로 수학적으로 이론을 만들었는데 수학은 틀리지 않잖아요. 계산된 값이야. 현상을 보지 않고 계산을 해보니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우주에 똑같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학 이론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발견되었으므로 수학적인 이론, 뭐 미분방 정식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거죠. 대폭발 우주론이라는 그 수학적인 계산식을 뒷받침해서 이 두 개가 증거가 되었다. 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